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고대학교 중국학부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중국인의 숫자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흔히 개인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태어난 달이 3이기도 하고요. 제가 살면서 3이라는 숫자와 많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럭키 세븐은 비단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인들도 이런 럭키 세븐을 과연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제가 이 뒤쪽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숫자 8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궁금해 하시겠죠. 왜 숫자 8을 제일 좋아하는 거며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숫자나 조금 꺼려하는 싫어하는 숫자가 있을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런 중국인들의 숫자 이야기는 중국어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짧고 재밌게 그 숫자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중국어로 숫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다 그렇던데 기본적으로 중국어 숫자는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발음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은 저를 따라서 중국어의 숫자 발음을 먼저 익혀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부터 10까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중국어는 성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발음을 그 네 가지의 성조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의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그 간단히 성조를 알아보면은 어, 일성, 일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아,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솔 발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같은 발음으로 가는 거고요. 이성 같은 경우에는 미에서 솔 정도, 미솔, 미솔, 즉 갑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발음이 되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발음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음 이렇게 소리를 내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삼성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발음이기 때문에 네, 네, 요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발음이에요. 이렇게 내려 꽂는 발음이라고 하는데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내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네, 이렇게 짧고 굵게 끊어서 내는 소리를 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성조에 대해서 한번 익혀봤으니까 0부터 10까지 숫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0은 보면은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죠. 요 아이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네, 그래서 이성으로 발음을 하고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링, 링, 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1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일자로 되어 있죠. 네, 일성입니다. 아까 일성은 솔처럼
같은 음으로 쭉 내는 소리라고 했었는데 따라해 볼게요. 이, 이, 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찍혀 있죠. 네, 요 아이가 바로 몇 성이다? 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고 강하게 내려 꽂는 발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는 중국어로 R, R. 네,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고요. 자, 3, 역시 일성이네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산, 산. 네. 자, 4, 역시 사성이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스, 스. 네. 5를 볼게요. 5는 V로 되어 있네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즉 뭐죠? 삼성이라는 뜻이에요. 삼성.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었을 때 내는 소리라고 했었죠. 네. 요 지금 성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5는 중국어로 5, 5, 네. 요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6은 역시 사성이죠. 리오, 리오.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7은 역시 일성이네요. 치, 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8도 일성이네요. 빠, 네. 9는 삼성입니다. 아까 5와 같아요. 우, 네. 9는 중국어로 지오,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0은 네, 여기 지금 이성이죠. 시, 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0부터 한번 발음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링, 이, 알, 산, 스, 우, 리 치, 빠, 지오, 시, 네, 여기까지. 그럼 조금 더 빨리 읽어볼까요? 링, 이, 알, 산, 스, 우, 리오, 치, 빠, 지오, 시.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할 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와 발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초로 중국어 숫자를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입니다. 8. 8은 중국 사람들이 자다가도 8이라고 하면은 눈을 번쩍 떠서 그 8을 찾을 만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숫자에 대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요 개념을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어로는 시에인이라고 합니다. 시에인. 한국어로는 해음이라고 하고요. 이 해음이 뭐냐면은 중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중국에는 여러분들 글자가 정말 뭐 몇천 자의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몇 천자의 글자가 몇 천 가지의 발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글자와 다른 글자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같은 혹은 다른 성조. 네, 아까 성조가 뭔지 배웠었죠, 여러분. 같은 음이지만은 다른 성조로 내므로써 1과 2, 즉 모양이 다른 글자를 서로 판별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음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글자인데 똑같은 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똑같은 음이지만은 또 다른 성조를 가질 수 있는 요런 현상을 해음 현상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현상은 요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은 중국어로 빠라고 읽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 빠는 왜냐면은 중국에서 파차이, 파차이가 이제 중국어로는 돈을 벌다라는 의미예요. 파가 이제 돈을 벌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차이가 이제 재물, 재자입니다. 즉 어떤 재물이나 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차이 하면은 돈을 벌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파라는 이 발음과 이 팔이라는 빠라는 발음, 빠라는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팔이라는 글자가 중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팔이라는 글자를 좋아하냐면요.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중국 북경에서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중국이 이전에 하계 올림픽을 북경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개최한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2008년 8월 8일 오후 저녁을 밤을 뜻하는 거겠죠. 8시 8분이었습니다. 다 팔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 모든 시간대에 팔을 썼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팔자를 통한 이 시간대를 활용해 가지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어떤 중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담은 어떤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좋아하는지 요 설명이 끝나면은 뒤에 사진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6자입니다. 그다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6인데 이 6자는 중국어로 리우라고 읽죠, 여러분. 이 리우는 중국어 글자 중에서 이게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인데 리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성조만 다르지 발음은 완전 같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국어로 리오라는 이 글자는 매우 순조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6 역시 순조롭다라는 의미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6자를 쓰면은 굉장히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거나 순조롭게 일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6자를 또 자주 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그리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9입니다. 9는 중국어로 지오라고 하죠. 지오라고 하는데 이 지오는 옛 구자 한자로는 옛 구자예요. 그래서 발음 역시 지오 숫자 9와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원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다, 오래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커플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이 구자가 영원하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게끔 하는 거고요. 뭐 우리 나이가 많으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이 구자를 사용함으로써 오래 사시라는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방금 배웠던 돈을 많이 벌다라는 숫자 8자와 이 9자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지오, 파, 즉 영원히, 즉 오랫동안 돈을 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9, 8, 이 9와 8의 조합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뭐하는 최애하는 어떤 그런 숫자의 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숫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홀수보다는 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이렇게 짝수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짝수로 맞춰서 돈을 이렇게 지불하기도 하고 어떤 뭐 행사에서도 이런 되도록이면 홀수보다는 짝수와 연관성을 갖게 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다? 홀수보다는 짝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숫자 중에서 숫자 2가 짝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 2가 짝수를 뭐하는 대표하는 숫자로 여겨져 가지고 비교적 선호하는 숫자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가지의 숫자는 8과 6과 9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차 번호판에 다 8이죠. 다 이렇게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번호판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 구할 수가 없고요. 중국에서는 워낙 사람이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차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차 번호판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사고 차 번호판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몇 달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는 부지기수고요.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번호판을 얻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 번호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번 1월 달에 차 번호판을 100개를 추첨한다. 그러면은 100명의 사람에게만 차 번호판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10,000명 이렇게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거의 뭐 100대 1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중국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지금 차 번호판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팔자가 담겨 있는 이 번호판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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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번호판인데다가 정말 이걸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의 수십억, 거의 수억에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돈을 지불하고 요런 번호판을 구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 번호뿐만 아니라 어떤 휴대폰 번호, 폰 번호에도 이렇게 팔자를 많이 씀으로써 내가 나에게 정말 좋은 어떤 그런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중국 사람들과 중국의 숫자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왜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면은 싫어하는 숫자도 있겠죠, 여러분? 네, 한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입니다. 4는 중국어로 스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했었죠. 4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국과 한국이 모두 한자 문화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서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도 사자와 그리고 죽을 사라고 하죠. 예, 발음이 비슷한데 중국에서도 중국식 발음이 비슷합니다. 숫자 4는 중국어로 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죽다라는 발음은 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길한 어떤 그런 숫자로 여겨지는 가장 대표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7입니다. 교수님, 아까 럭키 세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는 7이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에서는 결코 럭키 세븐이 아닙니다. 자, 7은 발음이 치라고 발음을 했었죠, 여러분. 근데 왜 싫어하냐면은 중국어 그 단어 중에서 화를 내다라는 성치라는 발음이 있어요. 성치라는 이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성치의 치자가 화를 내다라는 혹은 화를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7과 방금 설명했던 치라는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쓰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화를 내는 일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치를 꺼려하는 어떤 그런 기피하는 숫자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의외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숫자 3입니다. 아까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중국에서는 3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면은 저는 3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숫자 3을 싫어할까요? 아까 7과 같은 의미예요. 7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다라는 셩치의 치와 발음이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3 역시 어떤 글자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 중국 사람들이 꺼려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은 헤어지다, 흩어지다 뜻의 싼과 발음이 똑같아요. 싼, 싼, 싼. 성조는 다르지만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다, 뭐 헤어지다, 분산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3을 쓰면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모아두었던 재물이 흩어진다. 여러 곳으로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4와 7과 3은 중국 사람들이 비교적 싫어하는 꺼려하는 숫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호텔이에요. 중국의 호텔인데 호텔 그 엘리베이터를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여러분. 4가 없죠. 2, 3, 4가 없습니다. 4가 없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죽다라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자를 엘리베이터에 쓰지 않는 거고요. 3자 놔뒀어요. 3자 놔뒀고 여기 보면은 여기 13이 없습니다. 13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3 이 1이라는 숫자는 중국어로 이라고도 발음을 하지만은 야오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오라는 발음이 중국어에서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야오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야오산 하면은 아까 산자가 흩어지다, 헤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야오산, 즉 13의 발음인 야오산이라는 이 글자를 야오산, 흩어지다, 헤어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 했었죠? 호텔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호텔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만약에 헤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의 조합 13, 야오산이라는 글자를 쓰면은 숫자를 쓰면은 결코 손님들도 그렇고 이 호텔 측에서도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13이라는 숫자를 뺀 겁니다. 보면은 14도 없어요. 예. 14도 없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야오, 즉 야오와 발음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죽다라는 스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야오스 무슨 뜻이다? 죽고 싶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서 14 역시 이렇게 중국 호텔에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5까지는 우리 한국과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이렇게 1부터 5까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기법이 있는데 6부터 10까지 손가락으로 모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6과 7, 8, 9, 10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표현함으로써 뭐 음료수 6잔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음료수 6잔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실제 요런 손 모양으로 종업원에게 얘기하면은 6병을 갖다 줘요. 만약에 몇 분이세요? 우리는 10명입니다. 라고 요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또 10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중국에서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저와 수업을 하시면서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중국과 중국인의 어떤 숫자 문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문화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문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게 똑같이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 숫자와 중국의 어떤 문화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더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중국 사람들의 문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수업 시간 때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